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보어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주에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애들이 환절기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요즘 나가면 정말 좋죠. 산책하기도 좋고 덥지도 않고.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뭐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초에 제가 휴가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와서 나서도 계속 뭐 콧물, 기침, 또 첫째는 이 기관지가 약하대요. 그래가지고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밤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좀 못 올렸고요. 9월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이네요. 추석이라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초에 목표는 신규 최소한 5개였는데, 신규가 제가 2개가 나왔나요? 1개가 나왔나요? 하여튼 아직은 그래도 10월, 11, 12, 3개월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 해봐야죠. 근데 신규 5개를 할 수 있을지는 연말에 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인데 또 나름대로 선물 돌리시고 뭐 하실 텐데, 추석에 대해서 한번 또 다음에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오늘은 좀 생각난 주제가 있어서, 그래서 포딩 영업에서 어떤 적절한 보상과 급여의 기준은 무엇일까, 뭐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도 지금 첫째 병원 갔다 왔는데,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생각난 주제인데, 그래서 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만, 주는 사람은 더 주려고 하고 받는 사람은 더 받으려 하는 게 세상 이치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년에 의사들이 그 뭐 의정 갈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랑 싸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포워딩 업계 같이 힘없는 업계들은 그렇게 정부랑 싸울 수도 없죠. 의사들이니까 가능한 건데, 의사들이야 떵떵거리는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가능한 건데, 포워딩이야 정부랑 싸우면 싸울 수도 없고 완전히 그 저희 업계는 공중분해되지만, 의사들은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말이 결국은, 물론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있지만,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정치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도 하는 말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제 생각에는 의사들이 많아지면 어쨌든 자기들끼리 밥그릇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늘리는 거에 우린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뭐 국민들이 혜택을 덜 받느냐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공급자가 많아지고 뭔가가 그 경쟁자가 들어오면은 대부분은 좋은 결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매기 효과라고 하는데, 뭐 메기를 한 마리, 메기가 이제 되게 크잖아요. 그 옛날에 뭐야, 또 딴 얘기 하는데, 그 무슨 일본 만화였던 것 같은, 제가 어릴 때 이러면 제 나이가 탄로나는데, 너무 제 나이가 많은 게 티가 나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 무슨 개구리 만화 같은 게 있었어요. 개구리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개구리 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일본 만화였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일본 만화 많이 틀어줬거든요. 근데 그 개구리가 막, 근데 그 개구리 중에 대마왕 같은 악마 같은 놈이 있어. 그 마을에. 근데 그게 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메기가 어떤 그 연못이나 이런 어디 호수에서 포식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화에서도 그 메기가 되게 무슨 염라대왕 같이 이렇게 나온 묘사가 됐었는데, 그처럼 그래서 메기를 어디 어항이나 이런 데 풀어놓으면은 그 물고기들의 그 조그만 생태계가 더 활기가 돈대요. 왜냐하면은 더 푸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릴렉스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누군가 푸시하거나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조성되는 그 환경에서는 더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기를 넣으면은 그 다른 물고기들이 생존을 하려고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 생태계가 더 활발해진대요. 그 물고기들 뭐 건강도 좋아지고, 뭐 물고기 건강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또 하나 애가 있는 게, 그 한샘이나 이런 가구 회사들 있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십몇 년 전에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가구업계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웬걸?
오히려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가구 업계들이 다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을 했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강한 적이 들어오면서 그 생태계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경쟁을 하고 더 잘 되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다 같이 발전이 있는 거죠.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가 빠지는데, 의사 얘기를 왜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의사나 변호사든 숫자가 늘면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의사들 하면 무슨 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더 벌려는 건 전 너무 좋다고 봐요. 차라리 정부랑 협상을 하든 뭘 할 때, 야, 우리 인사수 많아지면 우리가 경쟁이 많아지고 돈 적게 버니까 숫자 갖고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말을 뭐 국민들 생명을 위해서 이런 거 안 된다 하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를. 의사 수가 많아지면 자기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모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숫자가 늘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기회로 보고, 그게 어떤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어떤 그 업계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딩 업계가 문제가 뭐냐면, 신입들이 없어요. 코딩 영업을 하려는 신입사원들이 없는 거죠. 물론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신입사원 영업을 받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노인네들이나 영업을 하고 있고. 농담이고요.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급여 얘기를 이상한 얘기로 계속 빠지는데, 적절한 급여란 무엇일까? 적절한 인센티브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고 어떤 정해진 급여나 서로가 해피하는 그런 급여나 그런 건 없어요. 인센티브나. 다들 시발시발 하면서 다니는 거죠. 다만 어떤 긴장되는 선에서 사용자랑 고용인이랑 고용주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직원이랑 사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큰 회사들이 많은 건 아니니까 우리 업계. 직원이랑 사장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갖고 다니면서 회사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게 적절한 급여나 어떤 인센티브의 수준이라고 봐요.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죠. 무조건 회사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직원들, 아니면은 뭐 요즘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수동적인 태도로 그냥 다니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이 친구를 안 건드려. 왜? 그냥 그 급여에는 걔가 맞거든. 그 급여에는 걔란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 급여에는 그 친구가 일하는 게 그냥 맞아요. 적당해요. 많은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얘는 자리 지키면서 이 정도의 오퍼레이션을 해주고, 그런 거죠. 물론 영업이라면 당장 잘리거나 정리가 됐겠죠. 왜냐면 영업이야 워낙 명백하게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어떤 급여나 그런 건 참 애매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회사가 발전하고 있거나, 그래도 회사가 다음 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선방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적절한 급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절한 급여나 보상이 내 기준에서 월급이 오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직원을 더 뽑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사장들이 뭐 돈을 엄청 가져간다 그런 거에, 옛날에 막 제가 직원 때 그런 거 이제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얼마를 가져가고 뭐 왜 근데 뭐 그런데, 사실 그건 되게 비성숙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어릴 땐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뭐 조금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장 이러니까 무슨 되게 무슨 어용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사장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장이 아닙니다. 사장은 어쨌든 자기 돈을 쏟아붓잖아요. 회사를 오픈하는데 모든 리스크를 자기가 지는 거고, 그리고 뭐 몇 억이든 얼마든 물류비용 깔고 직원들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이 얼마를 가지고 가든 그거는 직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막말로 회사 돈의 90% 가져가도 회사가 운영이 된다? 그럼 그건 사장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에요. 그걸 왜 직원이 얼마 가져가는 만에 불평불만 한다는 거는 좀 그 직원이 모자란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와서 보니
사장이 얼마를 가져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 돈인데. 주식회사입니까? 예. 너무 어용망성일까, 이게? 예?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그리고 또 하나, 포딩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족 경영 회사죠. 가족 경영이라기보다는 회사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걸 갖고 또 욕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자식을 물려주, 제가 또 한 번 묻고 싶어요. 주식회사예요? 아니, 삼성도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남한테 뭐 전문 경영을 고용하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 회사가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식도 능력이 있고 하면은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하죠. 남이 볼 때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또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뭐 망치고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받을만 하죠. 근데 일단 포딩 같은 경우는 뭐 몇몇 일부 회사 빼곤 제가 알기로 상장되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좀 영세하죠. 영세하다는 게 뭐 정말 구멍가게라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에서 대해서 비해서 영세한 건데 그런 회사들이 사장이 급여를 얼마를 가져가던 자식을 물려주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뭐 한 10년 15년 동안 자식을 거기 어디야 급여체계에 등록해놔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부에서 세무사 뭐지 세무적인 문제지 정부랑 세금 문제지 그걸 직원이 뭐 신경 쓰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얼마를 가져가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직원한테는. 근데 그러려면은 본인이 뭔가 회사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고 그게 안 돼서 급여가 안 오르면은 저는 말씀드려요 항상 나오시라고 왜 거기 있냐고. 분명히 본인이 찾아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회사를 영업하면서 한 세 군데 옮긴 것 같아요. 잠깐만 하나 세 군데 옮겼네요. 세 군데 옮겨봤는데 사실 회사마다 다 독특하고 그 분위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어디 외국계였는데 이태리계였나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윗분은 위에 사장이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사장은 저를 되게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중간 관리자가 이제 웬만하면 여기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눈치가 뭐 그렇게 느리거나 빠른 것도 아니지만 딱 봐도 이거는 내 사장이 너를 좋아하지만 난 너가 싫다 그걸로 느꼈거든요. 저는 거기 안 갔어요. 거기 가봤자 뭐예요? 그 중간 관리자는 거기 10년 넘게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물론 그 당시 제가 대리인가 과장 때였으니까 속으로 욕 많이 했죠. 그 사람 씹새끼 지가 뭔데 왜. 근데 어쩌겠어요. 그 회사에 어쨌든 박힌 돌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조직에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굳이 가가지고 고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데 가고 거기 가서 일하고 그게 아니면 나오고 또 딴 데 가고 그게 노동시장의 유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용한 사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냥 이렇게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자기 이해관계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 좋다 그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자기 상황에 맞게 다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거기 있으면서 회사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자기 뭐 신세한탄 그런 사람 뭐 신세한탄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부인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예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게 영업에서 제일 안 좋거든요. 힘들더라도 그날 하루를 잘 성과 있게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되어야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하루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이면 힘차게 영업을 나가야지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하셔가지고 어디 짱박혀서 파킹해놓고 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적나라한가요? 그래서 또 얘기가 딴 데로 빠질 것 같아서 딴 얘기 이제 뭐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런 회사를 좀 제 경험상 이제 그런 회사를 좀 찾으려면은 그러니까 너무 작은 데보다 좀 처음에 이제 업무 시작할 때 너무 작은 데보다 좀 큰 데 가는 게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작은 데서 했는데 작은 장단점이 있지만 좀 큰 데는 그래도 그 나름의 규율이 있고 영업사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작은 데는 이제 약간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작은 데니까 주먹구구식이고 더 유연성이 있는 건데, 그런 데는 조금 약간 정책 변화나 그런 것도 많고 사장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심지어 영업 어느 뭐몇 개월 하다가 사장이 방향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 수정을 하라니 그런 개소리를 하길래,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저는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막 그랬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장의 그 마인드도 맞아요. 왜냐면 너무 작은 업체들만 갔었거든요, 저는. 사장이 볼 때는 좀 큰 업체도 갔으면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장님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롭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제가 치우쳐 있던 건 맞거든요. 여하튼 계속 딴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적절한 급여나 그런 거는 일단은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고 없는데, 좀 처음에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싸게 가지 마세요. 처음에 영업하실 때. 아니, 급한 건 알겠는데 너무 급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낮게 시작을 하시면 계속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가 거기서 불려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너무 싸게 가려면 안 돼요. 너무 높게 불러도 안 되지만. 왜냐면은 처음부터 너무 낮게 시작하면 힘들거든요. 요즘 안 그래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법인카드라던가 아니면 뭐 회사 차량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란 기준의 의미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회사가 어느 정도 발전이 있는 그런 걸로 일단 첫 번째로 따져야 되고, 왜냐면 그런 회사여야지만 자기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처음에 영업 시작할 때는 안 보여요. 영업 시작할 땐 그냥 딱 내 급여 얼마 그거만 보이는데, 사실 포딩 영업하다가 조금 실적 올라가고 프리랜서 하거나 자기 거 차리면 그거보다 더 벌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1, 2년 급여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당연히 공짜로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얘기는 2005 어차피 고민해봤자 저도 다 고민해봐서 알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연봉 3천이랑 3,500이 500이면 엄청 큰 거 같잖아요. 실제로 월 수령액에서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물론 그 나이 때 10만 원, 20만 원 되게 큰 돈인 거 알아요. 그런데 3천에서 3,500인데 3천짜리가 조금 회사가 더 규모가 있고 조금 내가 가서 뜯어먹을 게 많을 것 같다 그러면 3천짜리 가시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적절한 보상과 어떤 인센티브에서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인 거죠. 또 그 회사가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뭐 이런 케이스는 현실에서 없겠지만, 어딘 데는 5천 주는데 어딘 1억 줘,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 바닥에 아시겠지만. 이건 뭐 만화 같은 얘기고, 대부분 3천, 3,500, 4천 막 이런 데에서 이제 뭐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비교하고 그 상황이랑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기준의 회사가, 그게 본인한테 정답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어도 좀 하고 내가 파트너 영업도 좀 잘할 수 있고, 그런데 외국계 회사나 좀 큰 데는 그런 파트너 영업 어떤 할 만한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쪽이 유리한 대로 가셔도 되고, 그리고 면접 때 조금 물어볼 수도 있고, 면접 때 무조건,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면접 강의하는 것 같은데, 연봉 연봉이나 뭐 다 조건 그런 거에 다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면접 때 오히려 면접 보는 당사자도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는 자리거든요.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뭐 그냥 매출 얼마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당연히 보고 갔어야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일하면은 좀 파트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해외 파트너들이 좀 잘 돼 있냐, 실제로 그냥 개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지역에 뭐가 물건이 좀 할 것 같은데 이런데 해외 파트너십이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 뭐 남미 쪽 힘들잖아요. 남미 쪽 구하기 힘들거든요, 파트너. 남미 쪽 파트너는 좀 어떻게 돼 있냐, 세팅이. 그런 식으로 자세히 물어보면은 그 면접 보는 그 사람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어려운 말로 인터액티브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무조건 내가 채용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보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뭐 매출이나 이런 거 대충 보고 갔겠지만, 그런 거 외부적으로 나오는 프로파일 말고 그 안에 알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 게 어떤지. 그럼 당연히 그 회사 면접 보는 사람이 이놈 봐라?
보통 와가지고 뭐 워라밸 따지고 뭐 돈 얼마 받냐고 원목 얼마인지만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물어보네. 그러면 더 본인이 임프레션이 생기는 거죠. 각인이 생기는 거죠. 얘는 괜찮은데 이 친구?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자기랑 맞는 데를 찾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본봉이 좀 높은 데가 좋고 인센티브는 좀 낮아도 좋다.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영업을 뭐 그렇게 뭐 가서 식사 정도 가끔 하는 정도니까 내 화주 구성이나 그런 게 이거는 좀 경력직 얘기긴 하지만, 그럴 때는 법인카드 좀 낮추더라도 급여가 더 높은 데가 좋고 몇십만 원이라도 그런 데가 본인한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연봉이나 그런 거 외에 외적으로 본인이, 저도 이제 그 나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영업하고 화주 구성이 되거나 어디 파트너나 이런 게 구성된 게 그 회사에서 배우거나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긴 어떤 그런 영업력이잖아요. 화주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들어가기 전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이런 화주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이 회사에 있었길 참 잘했구나. 만약에 딴 데 있었으면은 이 회사에서 이런 걸 뭐 이런 혜택이나 아니면 이런 화주들을 발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 명의 영업사원이 프리랜서라고 오픈하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어떤 회사들에서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업계가 그 회사에서 뭘 짐을 갖고 사장이랑 나올 때 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리신 사장님들이나 회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환경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십 번을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물은 짐을 핸들링하면서 거기서 마진을 창출하는 산업군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짐을 핸들링하고 창출하는 데에서 어떤 독점권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놈들이 영업을 가가지고 담당자랑 또 짝짝꿍에서 잘 맞으면 바로 내 입장에서는 내 화주를 읽는 거죠. 실제로 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저는 쭉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내가 이런 걸 얻고 이 회사에서는 저런 걸 얻었고, 제가 3번 옮기면서 그 직장들을 다들 얻은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개개인마다 조금 그게 다르다는 거죠. 회사 선택이.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조건 돈 많이 주는데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조그만 데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 있어서 자기 거 빌드업을 잘 시키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게 파트너라던가 아니면은 뭐 화주라던가,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사장격을 빼오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 회사에서 본인이 있으면서 만들어가는 그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정말 속된 말로 족도 아닌데 조그만 데 갔어요. 맨날 투덜거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업하다 보니까 좋은 화주들을 만났어요. 그 회사에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본인 걸 차려가지고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회사는 어떤 화주가 있고 그런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 회사의 특성이나 방향들이 다 다르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회사는 파트너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장이 파트너한테 신경을 써. 그러면서 출장 다니고 뭐 하면서 파트너들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약간 실화주들이 많은데 짜잘한 실화주들이 많아. 그런 거 관리하고 영업하고 또 연계해서 영업하면서 또 실화주들이 또 많아졌어. 어떤 영업사원. 또 어떤 회사는 그런 것보다 인바운드가 많아. 근데 인바운드 영업하다 보니까 또 이런 회사들도 지고, 회사마다 다 캐릭터들이 달라요. 근데 그 회사마다 그 캐릭터들이 다른 거를 몇 개월 다녀보면 알잖아요. 이 회사는 이렇게 하는 회사. 그거를 가기 전에 말로만 듣고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말로만 듣고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몇 개월 다니다 보면 그 회사 특성이나 분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이걸로 먹고 사네, 이 회사는 이걸로 먹고 사네, 다른 회사는 저걸로 먹고 사네. 근데 거기에 자기도 동참해서 그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떡고물을 모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사금 모으듯이. 그러면서 자기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회사 뭐 짐을 빼오고 정보를 빼라 그런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다니면서 본인한테 분명히 기회라는 게 온다는 거죠. 철저히 이거는 제가 영업사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 인바운드가 많아. 근데 인바운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왜냐면 CIF로 들어와도 회사 컨택 하잖아요. 수입자한테 디오 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업하니까 거기랑 뭐가 돼. 연락이 와, 자기한테. 그렇게 해서 화주가 또 발굴이 되는 거죠. 그걸 그 회사 정보에서 빼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도 영업하는 입장인데? 빼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어떤 건덕질이나 인프라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시라는 거죠. 열심히. 있을 때 열심히 영업하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각자 그 조그만 그 회사의 캐릭터나 그런 것들이 자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 자기게 되는 거고요. 나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저는 이렇게 제가 3번 정도 옮겼을 때 그 각자의 회사들에 맞게끔 화주 구성들을 그 제 나름대로 저한테 보너스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영업이 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장님들이 들으면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회사든 간에 다니다 보면 취약점이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 연계되는 건데 잘 하고는 있는데 관리가 안 돼. 그런 거 달라붙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자기 거 됩니다. 어떤 회사든 간에 그 취약점이 있어요. 그걸 다 관리 잘하는 회사 그런 데는 되게 완벽하니까 뭐 그런 데는 건드릴 데가 없고 그런 데는 오히려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취약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잘 보시고 여기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관리가 안 돼. 그럼 그거 열심히 한번 관리해 보세요. 분명히 따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도 오픈하시거나 그런 분들 많아요. 형님들 중에 오픈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도 많고 아니면 뭐 지금 나이도 꽤 되시는데 그냥 직장 편해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들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오픈해가지고 영업사원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죠. 어떤 사장은 정말 저도 조금해. 그런 사람들은 영업사원 뽑으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아는 형님도 있어요. 오픈해서 영업사원 뽑으면 안 된다고요, 형님은. 어? 미수 조금만 생겨도 그 영업사원 달달달달 볶을 거 아니냐고. 뽑지 마라고. 서로 그건 얼굴 붉게 피곤한 거라고. 혼자 하시라고, 그냥. 그분도 알아요. 알겠다고. 근데 어떤 분은 되게 그릇이 커요,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들 막 수십 명, 심지어는 프리랜서 5, 60명씩 데리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 그릇이 큰 거예요. 왜냐, 그런 데서 미수가 안 터지겠어요? 몇 억씩 깔고 갈 텐데, 최소한? 그거를 그 사장이 다 품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제가 전에 있던 새 직장 중에는 미수 100만 터져도 잠을 못 잔다는 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뭐 욕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지금 그때는 막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싫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그리고 실제로 100만 원이 내가 회사 운영하는데 100만 원 빵꾸 났어. 그럼 어떤 사장이 그거를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그 사장한테는 그게 그러신 거예요. 그 양반 그러신 거. 근데 그런데 그분은 잠을 못 자니까 웬만하면 영업사를 안 뽑는 게 낫죠. 근데 웃긴 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회사 오픈하고 하면 영업사원을 또 뽑고 싶대요. 그게 사람 인지상정인 거죠. 또 영업사원을 좀 뽑아야지만 새로운 카고도 이게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사원이 들락날락 하면서 화물이 또 생성이 좀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꼭 손해만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손해만 나가지고 영업사원 앞으로 절대 안 뽑는 회사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사장님들도. 근데 뭔가가 움직이고 이게 우리 물리업처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수익 창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 그렇게 전에 영업사원 됐는데도 또 뽑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싫으면 그냥 혼자 조용히 업무들이랑 같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오늘 뭐 이게 어려운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첫째는 영업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를 3천, 3,500, 4천 이렇게 돈만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적절한 보상과 어떤 월급의 기준은 없어요. 근데 영업사원한테 적절한 보상과 월급의 기준은 결국은 자기가 앞으로 나가면서 영업이 자기가 업체를 뭔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런 환경이 제일 잘 된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죠. 그게 제일 적절한 보상과 기준이지. 조금 저도 사실 급여 되게 짠 데 많이 다녔어요. 세 군데 다. 그때 그 돈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결혼하기 훨씬 전이고 혼자 살 때지만
또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나이 처먹고 같이 얹혀 살았지만, 그래서 많이 세이브가 되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그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제가 각 회사마다 거기서 얻어간 게 있더라고요. 갖고 온 게 있고. 그게 영업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보상이란가 그 어떤 인센티브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조금 애매하더라도 조금 미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이 회사는 내가 가서 여기서 조금,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주변에도 좀 많이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투박한 얘기들. 이 회사는 항상 되게 사람 자주 뽑더라. 거기 안 좋아. 막 그런 단순한 답변 말고 두루두루 해서 좀 더블 체크를 하세요. 주변 분들한테. 그 회사 뭐 하고 있는데 괜찮대더라. 창고 하고 있는데 뭐 하는데 좀 괜찮대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뭔가 뽑아 먹을 수 있는, 속된 말로. 그런 데가 되게 좋은 데고,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적절한 보상과 기준을 해주는 데죠. 1, 200 더 받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본인이 하면서 본인 좋은 화주가 생겨서 꾸준히 그 화주한테 수익 창출이 되는, 그게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중요하고, 자기 사업에 중요한 거고, 자기 영업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무조건 그냥 돈 얼마 더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어떤 인센티브의 기준을 조금은 내가 그 회사 가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걸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편하고 조금 더 많이 주고, 뭐 그렇게 본인 판단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데 그냥 다니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전화도 많이 오고 좀 어수선했는데, 하여튼 마스크 포워드였습니다. 예.